일명 요도 사건으로 불린 실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본 항공 351편 공중 납치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죠. 1970년 일본의 공산주의 동맹 적군파 활동가 9명이 도쿄 하나다 공항을 출발한 여객기를 납치한 후 끝내 북한으로 망명했던 사건입니다. 그동안 이 사건은 여러 형태의 썰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SBS 프로그램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통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참여한 실제 인물들, 그리고 사건의 진행 과정, 그 이후에 밝혀진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요도 사건은 누가 어떤 형식으로 썰을 풀어도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다행히 사건 당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없기도 했고 하이제킹 당한 여객기를 또 한 번 하이제킹하는 그런 흥미진진한 첩보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김포공항을 평양순환국제공항으로 뒤바꾸는 그런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실화가 영화가 되었습니다.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과 킹메이커, 길복슨 등을 연출한 변성현 감독의 신작 굿뉴스입니다. 넷플릭스로부터 제공받은 스크린을 통해 이 영화를 보는 동안 다시 한번 이 실화가 가진 매력 요소와 변성현 감독의 스타일 그리고 취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처럼 굿뉴스에서 인상적으로 보았던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영화 굿뉴스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성현 감독이 요도 사건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부터 기대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의 작품들을 보면 영화의 소재와 장르랑 상관없이 언제나 흥미진진한 썰을 듣는 기분이었거든요. 불안당의 경우도 오프닝 시퀀스부터가 등장인물들의 장황한 썰로 시작하죠. 이후 재호와 현수의 교도소 에피소드가 나오는 타이밍도 관객에게 재미있는 썰을 하나씩 들려주듯 연출되어 있습니다. 길복순도 오프닝을 보면 두 남녀가 싸우며 벌이는 어떤 썰로 시작을 하죠. 킹메이커는 그 자체가 역사에 크게 기록되지 않은 인물에 대한 하나의 썰이고요. 굿뉴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공 아무개와 고명의 나레이션을 통해 이 영화는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시작합니다. 첫 장면에 이런 자막이 나오죠.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음. 다만 모든 등장인물과 상황은 상상에 의한 허구임. 실화를 소재로 한 많은 작품들이 이런 비슷한 자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굿뉴스의 이 자막은 어투부터가 매우 가볍습니다. 그리고 자막에 바로 이어서 그렇다면 진실은? 이란 내용이 추가되고 여기에 주인공 아무개가 말해주는 명언이 나오죠. 진실은 간혹 달의 뒷면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트루먼 셰이디.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면 이 명언 같은 말조차도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 있는,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태도로 지어진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굿뉴스는 처음부터 이 실화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굳이 실체를 파악할 만큼 미스테리한 게 있지도 않은 사건이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던가 이념 전쟁이라던가 당시의 국제 정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적이고 진지해야만 한다는 그런 태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어느 정도는 실제 기록된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기록되어 있던 팩트부터 또 당시 돌던 썰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블랙 코미디의 유머로 활용하고 있죠. 이타즈케 공항에서 자위대가 활주로를 막아서 테러리스트를 자극했다거나 조종사들에게 교과서에서 찢은 듯한 지도를 주었다거나 평양공항으로 위장한 김포공항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흑인 미국 병사를 보고 의심했다는 것도 다 실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더 어처구니 없게 보여준다고 할까. 하지만 굿뉴스란 이 영화가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농담 같은 사건을 더 농담처럼 보여준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굿뉴스는 이 사건을 하나의 거대한 헛소동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헛소동에 휘말린 인물들의 입장도 진지하게 대할 생각이 없죠. 여객기를 납치한 적군파 활동가들은 계획보다 의욕이 앞서는 데다가 간혹 그게 너무 앞서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념과 현실을 헷갈리기도 하고 또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는 그런 철부지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대하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도 이 사건을 회피하려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 작전의 실무자인 서고명 같은 캐릭터도 출세를 향한 욕망, 그리고 자칫 남산에 끌려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작전을 받아들이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장난감 총과 폭탄으로 테러를 감행한 적군파 활동가도 그렇고 일본의 정치인이나 미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쇼의 종지부를 찍는 게 전도연 배우가 연기한 영부인의 등장처럼 보이죠. 인물들을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감독이 마음껏 만화 같은 연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군파 리더의 시점에서 지대공포탄을 환영의 축포로 오해하는 장면이나 주파수를 하이제킹하는 상황을 서부국의 1대1 대결 시퀀스로 만드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하나도 억지스러워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영화가 실화를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입장은 언제나 그럴듯한 과장과 허풍을 더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때 영화는 실화와 허풍을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는 장치로 아무개로 불리는 인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경구가 연기한 이 남자가 하는 일은 모두 뉴스에 나오지만 그 자신은 절대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는 설정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기 전 예고편이나 스틸을 보면서도 이 인물이 가장 낯설었습니다. 실화와 대입을 했을 때도 어떤 역할인지 알 수 없는 캐릭터였고, 또 그의 옷차림 같은 걸 봐도 다른 인물들과 비교할 때 가장 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면 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몇몇 단서들이 나오기는 하죠. 하지만 이 아무개의 실체와 비밀이 딱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화의 설정으로 보면 이 인물은 이 무리한 작전의 설계자이고 연출자죠. 김포공항에 인공기를 꽂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했던 사람이고, 사건의 주요 해결 방안을 추진한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렇듯 실제 사건에서 이루어진 결정적인 선택들을 이런 가상의 인물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과장과 허풍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물론 감독 자신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직접 이 사건의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종종 이 아무개라는 인물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 상황에 대한 논평을 하기도 합니다. 잠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설경구라는 배우의 연대기를 놓고 봤을 때 이 아무개라는 인물의 스타일이 설경구의 어떤 캐릭터와 비슷해 보이셨나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공공의 적의 강철중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인물이 중정부장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담배를 꺼내 무는 모습부터 오아시스의 그 종두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경박한 웃음소리 때문이기도 하고 말투도 뭔가 그때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오아시스의 종두는 말하자면 사회 부적응자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결이 다르기는 한데 이 인물의 방향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아무개라는 인물과 비슷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와 함께 유승범 배우의 연기는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부당거래 같은 영화에서 봤던 그런 느낌에, 또 그만큼 관객들이 가장 좋아했던 유승범 배우의 스타일이 또 한 번 재현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영화는 또 유승범 배우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매우 컸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는 여러 번에 걸쳐 자막으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진실은 간혹 달의 뒷면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인 건 아니다. 비슷한 의미를 담은 이런 대사도 있죠. 때로는 진실도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도 진실을 이야기한다. 굿뉴스가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기도 하고, 이 작품의 영화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반복되는 대사에서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 나온 한재호와 현수, 이들의 관계가 연상되더라고요. 영화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이 진짜 진심과 거짓말의 경계를 넘나드는 관계잖아요. 서로를 향한 진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진심은 거짓된 계획으로 만든 것이었고, 그런 감정이 오고 가면서 또 진심이 쌓이는 그런 구조의 관계였죠. 이거를 굿뉴스의 소재와 연결하면 불안당은 그처럼 서로의 마음을 하이제킹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또 그렇게 보면 변성현 감독의 작품 가운데 가장 진지한 톤의 영화로 보이는 킹메이커도 포함될 수 있죠. 이 영화에서 선거판의 여우로 불리는 서창대가 벌이는 전략들이 모두 이 굿뉴스의 아무개가 말하는 것처럼 일어난 사실과 약간의 창의력, 믿으려는 의지,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것이고, 그런 활동을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하이제킹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 편의 영화를 묶어서 하이제킹 3부작으로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변성현 감독이 생각하는 영화의 본질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심이고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계를 오가면서 관객을 설득시키는 게 영화 아닌가. 말하자면 그의 영화에 나온 한재호, 서창대, 아무개, 이런 인물들이 다 그런 연출의 대가인 거죠. 그런 감독이 지향하는 영화 세계에 요도 사건은 또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실화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테러리스트와 관제사, 그들을 둘러싼 정치인들 모두 어떻게든 서로를 사로잡기 위해 쇼를 벌였던 그런 실제 사건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